나는 한강 근처의 오래된 한옥에 혼자 살고 있다. 이름은 민서. 내 나이는 32. 남편 태주는 유명한 부동산 개발자로 요즘 몇 달째 제주도에서 신사업 준비로 자주 자리를 비운다. 그의 빈자리 속에서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따금씩 새벽녘, 찬 기운이 가득한 방 안에서 나는 정갈한 실크 잠옷 위에 전통 무늬가 새겨진 하얀 한복 가디건을 걸쳤다. 창밖으로는 안개 낀 정원이 보였고 그 사이로 조용히 걸어오는 갈색 털의 반려견, 순돌이 내 사랑스러운 찌푸린 얼굴에 찰진 친구, 찌푸린 왕자님 같은 차오차오. 순돌아,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내 목덜미를 간지럽혔고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이 멈추는 듯했다. 순돌이는 조용히 앉아 나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였다. 그 눈빛엔 무언가 있었고 그건 때때로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태주는 출발 전 마지막 밤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금방 다녀올게 라며 이마에 형식적인 키스를 남기고 떠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허전함으로 휘청였다. 며칠 후 거실에 있는 태준의 양복 재킷을 우연히 만지던 중 낯선 향수 냄새가 섞인 걸 느꼈다. 뭔가가 무너졌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의심이 진한 실루엣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순돌이는 내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나를 지켜보았다. 나는 그에게 속삭였다. 너밖에 없어. 창밖엔 비가 내렸다. 나는 얇은 비단 실내복에 검은 레이스가 달린 로브를 걸치고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순돌이는 내 발치에 조용히 누웠고 나는 그 온기에 몸을 기대듯 앉았다. 비 내리는 소리, 나의 숨결, 그리고 개의 고요한 존재. 그 안에 우리가 있었다. 인간과 개, 여인과 외로움.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이었다. 비는 멈췄고 서울의 아침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마당 한편의 연못에는 핑크빛 연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울림을 남겼다. 나는 순돌이와 함께 연못가에 앉아 손에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태주는 아직도 연락이 없다. 단지 메시지 하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잘 지내. 마치 일상 업무처럼 건조했다. 사랑도 관심도 느껴지지 않는 말, 나는 그 말보다 순돌이의 눈빛에서 더 큰 위로를 받았다. 그날 저녁, 나는 한복 대신 짧은 검정 스커트와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다. 어딘가에 가고 싶었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발걸음은 근처 찻집으로 향했다. 이름은 청화다원,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전통 찻집. 그곳엔 늘 말없이 차를 끓이는 남자, 지훈 씨가 있었다. 고요하고 부드러운 눈매, 그리고 손끝까지 조심스러운 그의 차 내림 솜씨는 나를 항상 집중하게 만들었다. 민서 씨, 오늘은 감국차 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마치 내 감정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앞에 찻잔을 놓았다. 그 순간 우리의 손끝이 살짝 스쳤다. 전기처럼 번진 미세한 감촉. 내 심장은 이유도 없이 빨리 뛰었다. 요즘 괜찮으세요? 지훈 씨는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웃었다. 괜찮아 보이세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엔 무언가 슬픈 온기가 담겨 있었다. 돌아오는 길, 순돌이는 나를 마중 나왔다. 그의 존재는 어딘가 질투심과 안정감을 동시에 자아내는 이상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불러왔다. 나는 신발을 벗고 순돌이 옆에 누웠다. 나 이상해졌지?
속삭이듯 물었지만 그는 그저 내 손을 핥았다. 그 부드러운 혀의 감촉은 나를 감싸는 듯했고 그날 밤 꿈속에서조차 나는 지훈 씨와 순돌이 사이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태준에게선 여전히 무심한 문자 몇 개뿐이었다. 잘 지내지? 이번 주말엔 못 돌아갈 것 같아. 그 문장은 차가웠다. 감정이 없었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마음은 떠났는데 몸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다시 청와다원을 찾았다. 이번엔 한 벌에 진한 남색 한복에 크림색 리넨 재킷을 걸쳤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귀에는 조그만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지훈 씨는 나를 보자 살짝 놀란 듯했지만 곧 차분하게 웃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나를 위해 조금 꾸며보고 싶었어요. 그날 그는 다른 손님 없이 조용한 시간을 내어주었다. 찻잎이 피어나는 물속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기척을 느꼈다. 민서 씨. 네. 혹시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말보다 진했으며 무엇인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매일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흘러나왔다. 그는 조용히 내 손등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던 김조차 조용해진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끝이 내 손목을 따라 올라오고 어깨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머뭇거렸다. 괜찮아요. 내가 속삭였다. 그는 무언가 허락받은 듯 내 등을 감싸 안았고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우리는 입맞춤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감각이 있었다. 그의 손끝은 내 등 라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접촉은 가벼웠지만 오래도록 여운이 남았다. 그날 밤 나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순돌이는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나는 무릎을 꿇고 그의 볼을 감싸 안았다. 괜찮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고 나는 울음을 삼켰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청와다원을 지나쳤다.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지훈 씨와의 그 순간 이후 우리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우리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가벼운 스침조차 뜨겁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민서가 아니었다. 거울 속에 나는 화장기 없이도 반짝였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러나 그 변화가 기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그건 갈망이었다.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끝없이 흔들리는 마음의 그림자. 하루는 태준이 예고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민서야. 나는 부엌에서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무거움이 실려 있었다. 회사 일 때문에 일찍 마무리됐어. 너, 괜찮아? 그는 오랜만에 나를 껴안았다. 그의 품 안은 차갑고 익숙하지 않았다. 내 몸은 반사적으로 굳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향기에 위로받지 못한다는 걸. 밤이 되자 태준은 일찍 잠들었고 나는 조용히 창문 앞에 앉았다. 순돌이는 내 옆에 누워 있었다. 너도
나처럼 혼란스러워? 나는 그에게 속삭이며 손가락으로 그의 갈색 털을 천천히 빗었다. 그의 눈은 말이 없지만 깊고 따뜻했다. 나는 그 시선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입고 있던 한복 저고리의 속끈이 살짝 풀려 흘러내렸다. 갑작스럽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마주쳤다. 붉은빛 실크 안에 숨겨진 살결, 목선 아래로 이어진 금빛 액세서리, 그리고 미묘하게 벌어진 옷 사이로 드러나는 나의 상반신. 그 순간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묘한 자각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지훈 씨의 손길을 다시 느꼈고 그 옆에는 순돌이가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욕망, 혼란,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 아침이 밝자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출근길에조차 입맞춤은 없었다. 나는 순돌이를 안고 거실 한가운데 앉았다. 이젠 나도 나를 선택할래. 서울의 늦여름은 비가 자주 내린다. 그날도 하늘은 잿빛이었고 나는 새하얀 린넨 치마와 전통 문양이 수놓아진 얇은 한복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다. 발밑에는 순돌이가 누워 있었고 나는 창문을 열어 흐릿한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문득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 오늘 오후 찻집 문 닫을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나는 머리를 정갈하게 따아 올리고 입술엔 은은한 살구빛 틴트를 발랐다. 발끝엔 자주색 자수화. 평소보다도 신중하게 천천히 옷을 챙겼다. 청와다원은 닫혀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엔 지훈 씨 혼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흰색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2개의 찻잔이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았고 우리 사이에는 긴 정적이 흘렀다. 민서 씨. 네. 오늘은 그냥 차만 마실까요? 아니면 진짜 마음을 나눌까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이젠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는 일어나 조용히 문을 닫았다. 빗소리만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그가 내 앞에 앉았고 우리는 서로를 오래 바라보았다. 입맞춤은 없었다. 단지 그의 손이 내 손목을 따라 올라와 어깨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 안에서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그의 손끝은 내 허리 라인을 조심스럽게 따라 움직였고 나는 그 감각 속에서 눈을 감았다. 기억에 남는 건 그의 숨결, 내가 움켜쥔 자수화의 끈, 그리고 빗소리에 섞인 내 얕은 숨소리.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민서야? 태준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지훈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나는 입술을 깨물며 뒤돌아보았다. 태준은 무표정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너지는 듯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순돌이가 조용히 내 옆에 다가와 앉았다. 그의 존재가 내 선택을 말해주는 듯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숨을 쉬었다. 나는 순돌이를 껴안고 창밖의 어둠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을 살 거야.